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겪은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는 한국에서 왔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지방대 출신, 시골 병원 의사,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 남자는 덴마크 의료계에서도 코웃음을 치며 그의 나라도 무시당했습니다. 기술 몇 개 배워온 동양 의사 아니냐. 유럽의 의학을 논하기엔 그 나라는 너무 작다. 그들은 그 남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이 가장 자랑하던 병원이 무너지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위가 단 한 명의 한국 의사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연은 한국의 작은 병실, 한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덴마크에서 온 정의안입니다. 제 아내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제가 이렇게 유럽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장인어른 헬릭 박사님을 만났던 날이 생각납니다. 덴마크 국립병원 재활센터장이자 유럽 의료계의 거물이신 분이었죠. 그래서 자네는 의사면서 기계를 만든다고? 헬릭 박사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당시 저는 재활의학 전문의로 일하며 의료 AI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골 출신 의사가 덴마크 의학계 거장의 딸과 사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헬릭 박사님에겐 불편한 진실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이하는 재활의학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연구자예요. 엘리사가 저를 변호했지만 헬릭 박사님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의사가 AI나 만들고 있다니. 환자에게 집중해야 하는 우리 의학 철학과는 달라. 당시 헬릭 박사님은 왜 제가 그저 미소만 지었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미소가 박사님을 더 불쾌하게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저는 그저 익숙했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엔 많은 선배 의사들이 제 연구 방향을 못마땅히 했으니까요. 당신 딸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일도요. 제가 건넨 짧은 대답에 헬릭 박사님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동의한다기보다는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였겠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불편한 식사 자리를 몇 번 더 가졌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주로 엘리사에게만 말을 걸었고 저에게는 필요한 대화만 나눴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환자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네는 기계를 만든다고? 네, 그 기계가 더 많은 환자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대화는 항상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항상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아팠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제 장인이 될 텐데 이렇게 계속 불편한 관계로 지내야 하나 고민했죠. 그때 국제재활포럼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오슬로에서 열리는 행사였고 헬릭 박사님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이 저희 관계를 개선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저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오슬로 공항에 도착한 날 저희는 입국장에서 짐을 찾고 있었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여전히 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듯했고 엘리사는 우리 사이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정의한 박사님 맞으신가요? 공항 관계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헬릭 박사님과 엘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WHO 디지털 재활 초청 연사이시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입국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헬릭 박사님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분은 일반 입국장 줄에서 기다리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괜찮습니다. 가족과 함께 움직이고 싶네요. 제가 정중히 거절하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족분들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VIP 통로를 통과하면서 그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보다 먼저 인정받는 사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엘리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꽤 놀란 것 같아 왜 말하지 않았어? WHO 초청 연사라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헬릭 박사님이 제 업적보다는 제 자체를 알아주셨으면 했거든요. 엘리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헬릭 박사님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장으로 가는 길에 헬릭 박사님이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WHO에서 무슨 주제로 발표하는 거지? 재활의학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해서입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한 워크메이트 시스템이 어떻게 환자 재활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헬릭 박사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발표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럼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향한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의한 박사님, 당신의 워크메이트 시스템이 노르웨이 시립병원에 도입됐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놀랍다더군요. 한국에서 개발된 어깨 재활 로봇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박사님 팀의 작품인가요? 헬릭 박사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당혹스러운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북유럽 의료계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제 모습이 낯설었을 테니까요. 엘리사는 제 옆에서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자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정의한 박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디지털 재활 시스템은 이미 유럽 여러 국가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향해 많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쏟아졌고 눈앞의 관심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회의장 구석에 앉아있는 헬릭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질투가 섞인 듯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헬릭 박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발표가 꽤 인상적이었네. 드디어 박사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인간 치료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거야. 우리는 환자의 눈을 보며 치료해야 하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 시스템은 치료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헬릭 박사님은 제 말에 흥미를 보이는 듯했지만 곧 다른 동료들이 그를 불러갔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포럼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식사 도중 헬릭 박사님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재활 AI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환자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네. 헬릭 박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병원에서 처음 도입한 디지털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무엇인가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헬릭 박사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릭 박사님은 빠르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사와 저는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비행기 안에서 헬릭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병원의 디지털화 사업 예산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어. 우리 병원이 20년간 쌓아온 내 업적이 수포가 될 수도 있어. 박사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유럽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고 있었고 일부는 헬릭 박사님을 조롱하는 내용까지 실었습니다. 혁신을 추구하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의사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펜하겐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병원 직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엘리사와 함께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안, 너무 걱정돼요. 엘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명성과 업적이. 걱정하지 마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온 헬릭 박사님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부 감사관이 내일 오기로 했어.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디지털 장비를 철수시킬 예정이라고 하더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헬릭 박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병원 시스템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기술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헬릭 박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환자 중심 철학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헬릭 박사님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병원 복도 한편 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헬릭 박사님에게 처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제 가족사였죠. 저희 아버지는 트럭 기사셨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19회 전 아버지는 산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시 저희가 살던 시골에는 재활 장비도 전문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셔야 했고 중학생이었던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를 돌봐야 했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세수를 시키고 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된 후에도 많은 환자들이 저희 아버지처럼 충분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더욱 그랬죠. 헬릭 박사님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인간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재활 치료가 가능하도록 말이죠. 제 연구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의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전화로 들은 소식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개발한 워크메이트 시스템으로 처음으로 일어서셨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헬릭 박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네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는군. 헬릭 박사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항상 기술이 인간성을 해친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자네의 경우는 달랐군. 기술을 통해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 그날 밤 저희는 병원에 남아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제 지시에 따라 시스템을 재설정했고 저는 워크메이트의 핵심 알고리즘을 병원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작업이었지만 아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 날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마지막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저희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정부 감사관들이 도착했고 헬릭 박사님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시스템 관리실에서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안, 빨리 와요. 엘리사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활센터로 달려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척수마비 환자인 올라프 씨가 워크메이트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한텐 이게 새 인생이야. 올라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고마움을 전해야 할까? 헬릭 박사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사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감사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의한 박사님의 시스템 덕분입니다. 헬릭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을 시스템에 담아냈습니다. 올라프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디서 개발했나요? 다른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헬릭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위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갑작스러운 장인어른의 인정에 저는 놀랐습니다. 헬릭 박사님이 저를 사위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감사관들은 회의를 위해 자리를 옮겼고 저희는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네, 이안. 아닙니다. 박사님 말씀도 맞았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죠. 인간 중심의 철학이 함께해야 합니다. 헬릭 박사님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감사관들이 돌아왔고 예상치 못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디지털 재활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병원 전체에 안도와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벅찬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 병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모든 직원들을 모아 감사의 말을 전했고 특별히 제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사님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안, 그동안 널 단지 기술자라고 불렀지만 넌 내 병원의 선생이었다. 헬릭 박사님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저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도 박사님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사로서의 철학이요. 헬릭 박사님은 책상에서 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방금 WHO 유럽 지부에서 연락이 왔네. 그들이 자네의 시스템 K-재활 모델을 유럽 전역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몇 년간의 연구와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도 국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어. 자네 덕분이지. 헬릭 박사님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가리켰습니다. 병원 현관에 작업자들이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가서 직접 보게. 저는 헬릭 박사님과 함께 현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파워드 바이 코리아라는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철학을 담은 것이네. 헬릭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인간과 기술의 조화, 동서양 의학의 융합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날 밤 저희는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평소와 달리 활기차 보였고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재활 치료 방식, 그리고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자네 아버지를 꼭 만나보고 싶군. 헬릭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자네 같은 아들을 두셨다니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야. 식사가 끝나고 헬릭 박사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안, 한국에 가서 자네의 병원을 보고 싶네. 그곳에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아.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사위와 장인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의사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의료 담당자들이었죠. 그들은 헬릭 박사님의 병원에 적용된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의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사위 정의한 박사 덕분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재활의학 전문의로 인간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재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여러 국가의 의료 담당자들에게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그들 모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저희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스템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독일 의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같은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제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한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 헬릭 박사님은 제 옆자리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놀란 듯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이젠 말도 통하게 준비해야지. 나도 그 정신을 배워야겠군. 헬릭 박사님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꺼낸 교재는 의학 용어가 가득한 전문 한국어 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릭입니다. 박사님이 서툰 발음으로 연습했습니다. 발음이 좋으신데요? 제가 칭찬하자 박사님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안,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거 알지? 내게는 새로운 시작이야. 헬릭 박사님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의료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과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저희는 바로 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재활의학센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첨단 장비와 헌신적인 의료진이 있었죠. 생각보다 아늑하군. 헬릭 박사님이 병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병원 투어 중 저희는 장애아동 재활센터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워크메이트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환자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헬릭 박사님은 아이들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로봇 보조기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떼는 모습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안, 지금까지 내가 봐온 모든 재활 시스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야.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도구야. 그날 저녁 저희는 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워크메이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깊은 존경심을 담아 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정의한 박사의 아버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드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찾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헬릭 박사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아버지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술 일정이 있었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걷지 못하게 된 어린 환자의 로봇 보조기 이식 수술이었죠. 헬릭 박사님은 수술을 참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어린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겁에 질린 듯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오늘부터 너도 걷는 꿈을 다시 꿀 수 있어. 그 순간 헬릭 박사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꿈,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의학의 꿈을 말이죠. 수술이 끝나고 헬릭 박사님은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겠네. 이안 자네가 왜 기계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것은 기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군. 그날 이후로 저희 병원과 헬릭 박사님의 병원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동서양의 의학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꿈꿨던 것처럼 이제 더 많은 환자들이 재활의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저는 종종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어린 소년이 이제는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장인어른과 같은 귀중한 동료도 얻었고요. 인간과 기술, 동양과 서양, 이 모든 경계를 넘어 우리가 함께 이룬 기적의 밤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유럽의 한 병원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한 기적은 한국에서 온 한 의사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시받던 이름, 가볍게 넘겨졌던 국적, 하지만 그 모든 편견은 단 하나의 결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스스로 걷게 된 환자,
WHO가 먼저 손을 내민 협력 요청, 그리고 유럽 의료계가 스스로 선택한 K-재활 시스템. 이제 세계는 한국을 도와야 할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과 그를 지켜낸 조용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세계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